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가지고 찾아온 터키 왕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건축을 노리는 얘기와 단지 내 상가를 갖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1인 법인의 설립에 관한 영상입니다. 아마 1인 법인의 설립이라고 하면은 들어보신 분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건데 그만큼 오늘 영상 보시면은 뭐 새로운 걸 알게 되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법인 설립은 아직 많이 알려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서점에 가도 책이 2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인 법인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편법적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저렇게까지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살 때 1인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개인은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법인은 2년 실규제 같은 2년 실거주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건 1년이건 수익이 난다 그러면 바로 팔고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매매, 신속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법인은 양도세가 없는 대신에 법인세라는 걸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인세는 각종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편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인 법인을 만들고 자기 가족을 뭐 사무직원이건 비서건 고문이건 직원을 가족으로 채용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인 법인을 만들고 제 가족을 채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와 제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법인인 저희 법인에 있어서 뭐 제주도 땅을 보러 갔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족끼리 여행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비, 숙박비, 식비 같은 걸 싹 다 초장비 처리하면 됩니다. 왜? 부동산 법인에서 대표와 직원이 땅을 보러 간 거라고 포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족을 직원에 등록한 다음에 가족의 휴대폰비를 법인 통장에서 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통신비는 복지비 차원에서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동이체는 법인 통장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인에서 직원에게 주는 거니까. 그리고 자녀 학업비 같은 경우도 교육훈련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자녀를 알바생으로 채용을 하고 뭐 해외 투자를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게 했다. 아니면 전산 투자를 위해서 전산 관련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코딩을 배우게 했다. 그런 건 다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를 교육을 시키고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란 이유로 보험료 같은 것도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대표가 직원한테 보험료 납부해 준다는 게 법에 걸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겠죠. 공식적으로 준 거라면. 그리고 복리비 개념으로 수법카드를 충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직접 자녀에게 주고 이걸 써 이러면 뭐 자녀가 휴일에 주말에 뭐 엄청 늦은 시간에 또 사무실과 상관없는 저 먼 곳에 썼다 그러면 내역이 추적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스벅카드로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스벅카드를 충전해 준 다음에 그 스벅카드 주게 되면 그 스벅카드까지는 어디 썼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걸치게 되면은 추적이 안 되는 거죠. 뭐 같은 논리로 개인 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카드를 줘서 직접 가족복 쓰게 하면은 뭐 날짜나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조사 나왔을 때. 하지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상품을 주게 되면 이거를 뭐 접대비 처리를 하건 복지비 처리를 하건 그런 상관없이 상품권을 사서 이거를 뭐 가족에게 나눠줘 버리면 이거는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일 대박인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자인 제가 제 자식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용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증여가 돼서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친구 중에도 부자가 있고 걔도 걔 자녀에게 용돈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걔 역시도 용돈을 많이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인을 만들고 B의 자녀를 채용해 주는 겁니다. 직원으로. 또 B는 제 자녀를 채용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줬을 용돈을 대신 주는 겁니다. 월급이란 명목하에.
월급으로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내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1년 정도 용돈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준 다음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1년간 고용을 했고 1년 뒤에 부당한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 월급을 줬다, 뭐 친구 자식이라도 뭐 노동을 제공했는데 돈을 안 주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증명하기 쉽지 않은 거죠, 탈세라는 걸. 그러니까 무슨 부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먹는 게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발상의 전환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5억짜리 부동산 사서 빠르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법인은 5억짜리 부동산 샀는데 이게 3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3억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억입니다. 제가 만약 A라는 법인도 갖고 있고 B라는 법인도 갖고 있을 때 각각 법인세 내게 되면 여기는 법인세를 안 내겠죠. 손실이니까 0. 근데 여기는 3억에 대해서 법인세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거래를 더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A 법인에서 이 B 법인을 갖고 있는 이 2억짜리 손실이나 3억짜리 부동산을 5억 그대로 사주는 겁니다. 원래 그 매수가에. 그렇게 되면 B라는 법인은 5억짜리를 5억에 팔았습니다. 수익은 0. 당연히 법인세를 안 내겠죠. 근데 A는 원래 3억의 수익이 있었고 3억짜리를 5억에 샀기 때문에 2억의 손실을 보는 짓을 한 겁니다. 상계 치면 얼마가 될까요? 1억만 수익인 겁니다. 1억만. 그렇게 되면 1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각각 했다 그러면 3억의 법인세 내야 되는 경우가 한번 거래를 해주기 때문에 1억의 법인세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법인 대 법인이 아니라 법인 대 개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2억의 손실난 물건 하나 갖고 있고 또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법인이 3억의 수익을 났을 때 2억의 손실난 이 부동산을 제 법인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자 아파트, 비싼 아파트 생각하는 게 음마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인데 보통 뉴스에 보면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금액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30억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억이 올랐다고 해봤자 수익으로 보면 1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3억은 세전 금액인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음마 아파트나 잠실주공은 엄청 나갔기 때문에 이 3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부자들은 직접 실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꿔 얘기하면은 다른 곳에 집이 한 채 있고 투자의 목적으로 음마 아파트를 산 거기 때문에 최소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되겠죠. 반대로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양도세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전 수익은 비슷하더라도 세후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온갖 비용을 다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여버리게 되면 보통 4배 정도 수익이 날 수, 4배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1인 법인을 만든 사람들은 상가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주택보다 좋은 건 재건축 같은 경우 있어서도 용적률이 엄청 유리해집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 30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완전 다른 세계인 거죠. 만약에 1인 법인을 만든 사람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법인을 만든 뒤에 작은 상가들 그러니까 1억짜리, 2억짜리 상가를 사서 이때도 대출을 한 50% 정도 나오니까 대출을 풀로 받은 다음에 상가를 산 다음에 1년도 안 지나서 시세가 오르게 되면 바로 팔고 떠나는 겁니다. 이런 꾼들은 뭐 물건도 잘 찾아낼 거고 재건축 위주로 돌리기 때문에 1년 안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고 또 법인이라서 양도세, 2년 실거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물건을 대출 끼고 사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음마 아파트, 잠실주공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서 세전 수익은 많지만 세후 수익이 확 줄어드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실질적인 알짜배기라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세가 나오는데 법인이라고 상관없는 건 아니고 법인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한 서너 배는 더 뛰는데 대신에 법인이 상가나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4.6%로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4.6%도 개인이 사는 경우보다 많이 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편법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이런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사는 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회사를 가보시면 꾼들이 보통은 법인을 만들어서 상가 위주로 매매하는 추세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작년에 배운 것들이라서 당연히 그 사이에 세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규정들, 이 편법들 알아서 지금 적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번 편에 중요한 건 평범한 우리들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렇게까지 돈을 아끼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돈을 버는 방법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법의 허점을 찾고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이득되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가 이런 부자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토끼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